스루프타임즈 2023년 5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테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 이 스루프타임즈의 주요 테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은 결국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어떤 이 주제는 이 편집 내용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이 우주의 에너지를 저한테 주신, 뭐 우주까지도 아니더라도 이 은하계의 에너지만 받더라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중국 G7 행동과 관련해 일본 대사 소환했다. 자, G7이 이제 끝났는데 로이터에서 중국이 뭔가 항변을 했는데 이 항변한 사람이 무슨 높은 쪽이 아니고 그 부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장은 좀 깡마른 사람이네요. 일본하고 그 외교 관료들하고 한 몇 달 전인가 같이 회의를 해서 서로 뭔가 좀 그렇게 잘 지내보자 하는 회담도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이 이번에 G7 정상회의 주최국을 하면서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그 다음에 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4개 정치 문서, 이게 이제 1972년에 공동 성명을 한 내용이 있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조약도 파기하는 게 국가 간의 그건데 상황이 변화되면은 또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그러나 이런 성명에 대해서 이 타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가 요즘 대차게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7이 과거처럼 공통 관심사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들 니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중국 때문에.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깨물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뭔가를 요구하려면은 그런 것들의 얘기를 안 듣도록 너희들도 뭔가 행동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장군멍군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방장관의 말로서 빨간 글씨로 얘기한 대로 일본의 정책은 일관되게 필요한 문제들을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고 공동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관되다. 그 다음에 문제들을 주장한다. 또 책임 있는 행동들을 촉구한다. 이런 것들이 또 의미 있는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 G7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영국은 방위와 청정에너지 반도체 협력의 역사적인 합의를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AP통신의 얘기인데 자동차 방위기술 및 소비자 제품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파트너십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 정부 성명에서는 야심적인 R&D 협력과 기술 교환을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공급망 보건력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영국은 이
진보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CPTPP에 공식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게 있는데 아마도 무역회사 마루베니사에서 투자의 절반 이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인도태평양에 영국의 항공모함 타격 그룹을 배치하고 방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는 뭐 이런 그 추세를 가지고 영일 동맹의 부활이다까지 이제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영국인들 같지가 않죠. 원래가 영국인들이 이렇게 앵글로 삭슨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아닌데 순학 부부 둘 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만난 사이라고 그러고 영부인은 인도 재벌 딸이라고 그러고 다들 식민지 출신 영국이 지도자가 나왔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친일파가 되겠네요. 그 일본에 가서 수상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약간의 혼혈도 됐는지가 싶습니다만 인도풍으로 생기긴 생겼죠. 검은 머리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다인종, 혼인종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변해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 요게, 예. 그런데 일본은 그 G7 하기 전에 이게 얘기를 한 것 같고, 한국은 G7이 끝나는데 뒤따라왔어요. 독일 총리가 전번에도 왔다 간 것 같은데 한국 독일 정상 공급망 협력 합의 북한 문제도 또 다뤘고 AP 김통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회의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만나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핵무장을 한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서로 간 약속을 했다. 또 국방협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 33년 전 통일된 독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나라들이다. 자, 이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우리하고는 좀 주변 그 지정학적인 면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언제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우리라고 왜 통일을 못할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벌써 33년이나 독일은 통일이 돼서 통일의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그리고 사실 전임 그 메르켈 총리도 사실 동독 출신이고 그렇긴 했었죠.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를 지원한다.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 히로시마 회담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죠. 요즘 독일이 자주 한국에 온다. 두 번이나 벌써 왔다 갔는데, 자, 이게 독일은 우리하고 해서 얻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또 그 EU 중에서 영국은 브렉시트에서 나갔기 때문에 일본하고 영국하고 뭐 짝짝꿍 하니까 독일은 한국하고 뭔가 그래도 짝짝꿍 해야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회담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한 EU 정상 공동성명 채택, 그린 보건 디지털 3대 파트너십 강화. 이건 조선 비즈 뉴스 보도인데 이 EU의 그 대표 두 분이 또 그 G7 끝나자마자 또 한국으로 같이 날라와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 회담을 하면서 뭐 자관 뭐 잘해보자.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상호 보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후의 글로벌 게이트. 야,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뭐가 게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양측은 경제 안보 증진에 힘쓰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7 후 독일과 EU는 왜 바로 한국에 왔을까? 브렉시트를 탈퇴한 영국은 영일 동맹 부활하고 영일 한EU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한EU 독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서로 간에 좀 유럽 내에서도 뭔가 견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브레튼 우주와 안보리 개혁할 때 됐다라는 그 말하자면 그 브리핑을 한 모양이에요. 로이터의 무라카미 사쿠라라는 통신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다른 게 눈에 띄는 것보다도 그 글로벌 금융 구조가 구조가 됐다. 이거 뭔가 그 다음에 안보리도 허구한 날 뭐 얘기하면 뭐예요? 국제법 위반하고 뭐 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반대하면은 뭐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사실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현재 그 돌아가는 세계 무역이 그 브레튼 우주의 회의 결과로 현재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미중 전쟁이 실질적인 터지면서 기존의 그 체계는 좀 무의미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세력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는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니들이 이제 그 진영 싸움이나 뭐 이념 싸움 그따시들 그만하고 우리가 그 돈놀이 좀 잘 할 수 있게 그 정치 구조들을 하고 또 그 산업 구조들을 그렇게 맹기러 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들도 그 돈벌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나 누구나. 그래서 글씨로 표현해 볼까도 생각을 했지만은 각국의 이제 대통령들은 권위주의 국가 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은 아마도 바지 사장들의 역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주식회사 CEO들, 인기가 있는 CEO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 그 각 나라의 대통령이 그 최고 수준의 어떤 권력자라기보다는 주식회사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CEO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윤 대통령도 내가 이 영업사원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 그 오나 주주는 누구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 세력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요즘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IMF 이후에 벌써 97년에 우리 그 김대중 선생께서 이 나라의 그 금융시장을 개방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양질의 그 좋은 기업들은 전부 다 글로벌 금융 세력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다.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 뭐 문제냐? 그게 아니고 솔직히 저는 그런 투자에서 그 우리가 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한국의 방위는 안전하다. 한국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그 등을 때밀어라도 야,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괜찮은데 한국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뭐
신세계 질서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뭐 남들이 뭐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소설을 쓰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예, 뭐 근거 있는 그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닌가요? G7 끝났는데 뉴스가 좀 안 나올 거로 알았는데 이제 또 그 한국 입장에서는 또 외교 슈퍼 위크라는 또 용어가 나왔네요. 성과 직접 밝힌 윤 대통령 원폭 피해자 고국에 초청해 위로할 것.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생중계를 또 했다. 성과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생중계까지 시킨 모양입니다. 요거 본 적은 없지만. 한미일 안보 공조 체계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 다음에 미래 첨단 기술 분야로 이 한미일 공조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로 또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고 북핵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G7과 강력한 협력을 맺어 가지고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그 회의 중에 그 민노총의 그 불법 시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경찰한테 강력히 이제는 좀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는데 요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그 문재인 정권, 단림 정권에서는 일자리 늘린다고 형식상으로 공무원 수 늘려가지고 일자리 늘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 예산, 지방자치 예산을 늘려가지고 뭐 어디 길거리 청소한다.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 화분 가꾼다. 뭐 이렇게 해서 노인네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그냥 그 뭐 노란 그 이 노란 그 뭐야 조끼를 다 입히고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풀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게 일자리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고 1, 4분기 작년보다 좀 안 좋은 거 쭉 그 분석들이 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기업보다는 하향적인 기업들이 현재 많은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아니 그 저기 IMF 출신 그 무슨 그 애널리스트도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날이 갈수록 중상층이 층이 얇아지고 있다 해서 코끼리 커브라는 것까지 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다. 이것은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도 립 서비스에 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요거 관련해서 연합뉴스 쪽 뉴스들을 좀 가져와 보면은 민노총 집회 국민이 용납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강력히 법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고 직무를 그 공무원들이 충실히 그 이행을 해가지고 범법자들로부터 그 고통을 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원도 공무원 정부가 국가가 보호할 것이니까 법대로 법 질서를 잘 지키도록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이 또 해라. 너무 보신적으로 가지 말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과학적 활용식 원자력은 가장 강력한 그린 에너지 뭐 여기에 뭐 10분 동의를 하고요. 국무회의서 원전 역량 전임 정부 탈원전의 황폐와 탈이념과 탈정치화가 정상화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 한시찰통의 오염수 안정성 한국 내 이에 깊어지게 노력을 하겠다. 맞선호 관방장관이
한국 시찰단 어차피 오기로 했으니까 잘 보시고 그 시찰하시고 설비 점검해 주시고 뭐 그런데 그 이 시료는 채취하는 것은 그 영역은 IAEA 그쪽 영역 아니겠소 뭐 이런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차피 국내 그 시찰 단장은 방류 오염수 보관 K4 탱크 및 ALPS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점 점검한다.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프로세스나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적합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G7하고 약간 관련이 떨어진 거지만은 중국이 미국 한국 반도체 수출 자재 요청은 협박이다. 한국인 공급망 수호하라 하고 거꾸로 오래간만에 공급망 수호하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에 수출하는 거 계속해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 그 중국에 있는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업주에 뭐 제재를 이번에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가 득을 보게 되겠는데 미국이 자제 요청을 했다. G7 회의 전일에도 그런 얘기를 그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그 다 벗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이제 그 언론 브리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한국 측에 이미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답니다. 요 마오닝이라고 이 사람이 이게 또 대변인으로 채택된 데는 그 전에 그 얘기 있지만은 인맥이 모태통하고 그 이 혈연 관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개를 보면은 마씨가 우리나라 마동석 씨하고는 틀린 거죠. 발음이 이쪽은 모씨고 마동석 씨는 그 마씨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형 우주로켓 발사 앞두고 발사대에 배치해가지고 코리아 헤럴드인데 자관 이번에 그 또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21년도에는 고도 7,000km까지는 올렸는데 그때 그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었다. 이번에는 뭐 여러 이 인공위성을 그 올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그 실어가지고 올려서 이번에 내일 아마 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좀 뭐 잘 되길 바랍니다.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뭐 트레일러를 통해 가지고 그 발사대까지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세우나 했더니 이 트레일러 자체가 이게 세워지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움직여져 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이거 자체가 움직여져 가지고 바닥에 지지기를 해서 이게 유압 실린다 이게 딱 눈에 보이네요. 이게 쫙 올라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 트레일러하고 이 동체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그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뭐 현대 중공업이 만들었대나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요거 그 로켓 움직이는 이 트레일러 뭐 이런 건 또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우리나라 여러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우주 발사대를 아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초대 이민청장 선택받은 나라 만들겠다. 일본이 이민청이 생겼네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도 이민청 만들겠다는데 일본 내에서는 다른 그 어떤 유튜버 소개로는 그 이민청 뭐 이런 것들을 그 중국 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표현을 아주 비판적으로 한 게 이런
일본에서는 이 반대 의견하는 그런 좌파 언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이 소개만을 했네요. 일본 이미 한국 앞질렀다. 쇄국주의도 버렸다. 이민 몸부림. 도쿄 한복판 요양시설 외국인 채용했다. 1. 쇄국 빗장 풀었다. 폐쇄국가 일본 30년 만에 변했다. 기능실제 폐지 가닥. 1. 외국인 노동자 이직 허용. 한국은 원칙적 현재 불온하고 있고, 일본인은 이틀 만에 관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정책, 주로 요양병원에는 동남아 출신 젊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돈벌이를 위해서 일본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주력 취업 이민 제도의 변화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특정 기능 1, 2호 쪽에서는 많이 받아들인다 했는데, 요게 이제 1, 2호뿐이 없었는데, 이게 뭐 11개론가 거기까지 이제 확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빨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는 일본 거를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유럽의 좋은 제도를 가서 학습을 하고 왔는데, 아마 하반기에 이민청이 발족이 될 거다 하는 뉴스가 이미 상반기에 나온 적이 있죠. 한국도 이민청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 비자가 이제 1, 2호 정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양병원 뭐 이런 데 하는 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3만 명이면은 현재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근데 이민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죠. 이민과 맞물려 가지고 들어오는 거, 취업 이민 뭐 이런 거. 근데 국적 관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가를 옮긴 쪽에서의 이민을까지만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 가지고 일본 시사통신에서도 특정 기능 2호 확대해서 자민당 내에서 양해, 숙박업 등 10일 분야까지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 다들 수긍을 하고, 일본은 대부분 그렇겠죠. 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뭐 자민당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농업, 외식업 등의 구분야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골에도 외국 근로자들 많죠. 뭐 실질적으로 법으로 어떻게 형성은 된 게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법 앞에 먼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정부는 뒷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민당 내의 내부 회의, 정부안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했던 그런 건데, 그동안에는 좀 힘든 건설업과 조선 선박력 공업 분야 이 분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서비스업까지 다 취업 비자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3일 오전 도쿄 나카타초, 초라는 게 우리나라 구 같아요, 구. 거기에 있는 자민당 당사에서 나왔답니다. 하나오션 닷 올렸다. 국내 최대 육해공 방산업체 출범. 요거 이제 만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관 이제 법적인 절차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로서 파고 시즌 2라고 어퍼컷 튜브라는 유튜버가 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 영화에서 얘기한다기보다도 해설자가 한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서 좀 적어봤는데 음미해 볼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어떤 영화는 청소 용역을 하면서 사는 젊은 싱글맘에 대한 영화인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힘들게 살면서 저녁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는데, 딱 보니까 이게 신라면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한 어떤 이 에세이적인 책을 영화한 모양인데, 실제 미국 내에서도 저소득층의 젊은 엄마의 삶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저소득층의 삶이란 것은 또한 우리 못지않게 또 쉽지만은 않은,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싱글맘이라든지 이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설들은 또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한미대사 중이 사드 보복 같은 경제 강압된 한국과 함께 대항할 것.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의 이명이 주한 미국 대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G7이 끝나고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골드버그 주한 미대에서 인터뷰를 했고,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 삼국정상 워싱턴서 논의할 것이다. 한미 핵 협의 그룹에 일 합류하거나 새 협의체 구성 가능성 모두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고, 이르면 7월 미국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전 세계가 중경제 압력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 한도 이제 민주국가로서 중강압을 끝내야 한다. 이제 완전히 미국 편에 서서 좀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제안은 한미일 삼국협력의 업그레이드다. 언젠가는 우리가 포탄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지, 미국이 뭐 콩나라 팥나라 또 예의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이 외교적인 언사는 그렇게 하지만은, 자, 한국도 이제 뭐 돈 좀 벌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은 꼭뭐 우리가 포탄을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줘야 되냐? 니들이 직접 그냥, 또 어떤 경우 또 무기도 많이 팔았으니까 좀 뭐 지원할 땐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 골드버그, 이 골드라는 것은 이제 김씨에 해당하는데 금자니까. 소문난 야구팬인 그는 한국 야구 경기 특유의 바이브 분위기를 사랑한다라고 첨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 모양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누구 해리스 대사 물러간 이후로 얼마 오랜 기간 지금 미국 대사를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사 임명을 문정권 때 안 했다 하는 얘기는 대화가 안 된다 니들하고, 뭐 그때 그 상황은 그랬을 것 같아요. 북 정상운항 한 화물선에 외해 나가라 군 출동 대기 태세,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직접 올 수 있는 항로를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답니다. 이거 지금 북의도 분석 중이다.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은, 그게 왜 공유 수역인 모양인데, 이렇게 왜 이런 거를 통신으로 나가라, 외해로 나가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북한 주민 탈북 사건 뭐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준 해군력의 긴장한 태평양 연안국 한 조선 찾는다. 뭐 감사한 얘기고요. 제가 현대 중공업 뭐 어떤 일로 의견을 교환했을 때, 한진중공업이 철수한 수빅조선소를 현대중공업이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지금 헐 겨를이 어디 있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사실은 인수라기보다는 이용권을 저기 그건 뭐라고 그러죠? 여기 어떻게 표현했는데, 뭐 발췌를 안 한 모양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중국이 인수 타진을 했었는데 필리핀이 잘 막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스네
흑진 AC 중공업이 벌크선 건조 등을 위해 임차를 추진 중이라고 아직 안 됐는데 일단 현대중공업은 일단 그 임차를 했어요. 그 조선소를 수빅 조선소를 거기에서 또 그 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조선소가 한반도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이 필리핀에도 있는 것은 방위적인 목적이나 국가 방위적인 목적에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NAACP가 뭔지는 제가 검색을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드산티스에 대한 질책으로 플로리다 여행 공고를 발표한 이유, 그것이 그가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야후뉴스 흑인인데요. 프란치스코 후장 내셔널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플로리다주가 흑인들을 좀 냉대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게 돌려서 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치 업체 한국의 공장 증설 1억 달러 투자. ASML이라고 했는데 AS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장관 1억 달러 정도 투자해가지고 현재 그 삼성전자가 있는 화성 캠퍼스 혁신센터 설립해가지고 기술과 장치를 개발 생산해 왔고 이거를 확대 2배로 생산 면적은 3배로 넓힌다. 이렇게 근데 여기 그 네덜란드 그 한국 법인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되어 있네요. 기자 간담회를 해서 장관 한국 반도체를 위해서 자기네들도 네덜란드도 투자를 하겠다. 우리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이상 5월 23일 슬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